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마감 상황 보고요. 오늘 우리 시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이틀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고용지표가 둔화가 됐죠. 그리고 국채 금리, 달러 인덱스가 소폭 하락했는데 다우지수는 0.11%,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랐죠. 0.54% 올랐고 S&P 500 지수 0.38%, 러셀 2000은 0.40%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나쁜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도요. 지금 뉴트럴 쪽에서 중립 쪽에서 살살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극단적인 투매 장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Fear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익스트림 Fear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Fear까지 한번 갔었죠. 그리고 나서 뉴트럴까지 올라온 상태라서 앞으로 이것이 그리드 이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조하게 버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어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은 고용지표입니다. 나스닥 지수 선물이 장전부터 시작해서 약보합으로 좀 빠지긴 했었는데요.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은 민간 지표이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긴 한데요. 그래도 고용지표의 선행지표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7만 7천 건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전월은 37만 1천 건이었고 그 전달은 45만 5천 건이었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줄었다라는 것은 고용시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이것이 모든 경제 지표의 종착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1인당 일자리가 2개 이상씩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쉽게 한쪽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옮겨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도 월급을 주면서 억지로 고용을 유지하는 데 비용을 많이 지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도 잘 잡히지 않았었죠. 하지만 기사를 보시면은 최근부터 조금 분위기 이상이 감지가 되고 있죠. 글로벌 기업들이 보직을 없앤 뒤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수천 명의 인사고가를 낙제점을 줘가지고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기존에는 사람들에게 있다가 이것이 이제 기업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안에서 최근 들어서 나왔던 고용 지표들은 고용 시장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발표됐던 지표죠. 이거는 이전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졸지 보고서에서 잡 오프닝 그러니까 일자리 수가 880만 개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해서 기업들이 구인 광고를 냈었는데 이 구인 광고의 수가 쑥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고용시장의 둔화를 조금 더 확인한다면 앞으로 시장 흐름들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 확인할 거 있죠. 매주 목요일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영향을 좀 줄 거고요. 특히나 9월 1일 내일 발표되는 8월의 고용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고용시장이 실질적으로 둔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업률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예상치를 보시면은요. 연율 환산에서 5.8%에서 몇 프로까지 늘었다? 5.9% 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좋아요. 굉장히 좋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골디락스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대 머물러 있고요. GDP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골디락스 오는 거 아니냐? 물가 상승이 없이 경제 성장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절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1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4.3%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갔던 때문이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 103.12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이 추세대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하락 추세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 시장과 같은 신흥국 쪽에서는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시장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들이 굉장히 현물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월 24일부터 시작해서요. 매일같이 1000억에서 3000억까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상태고 코스피는 오히려 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1320원까지 내려온 원달러 환율이 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EWY 우리나라 한국 관련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0.6%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도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이 큰 폭의 현물 매도를 하지 않고 선물은 오히려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는다. 다만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끝났기 때문에 아침에 갭상승이 뜰 수 있습니다. 그 갭상승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기다려서 음봉을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의 매수 여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55조 원까지 갔던 예탁금이 51조 원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이러면서 개인들은 신용도 줄여줬습니다. 한 4천억 정도 줄여줬었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도 중요하지만 5조 원 넘게 7월 달에 현물 순매도로 보였던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확인하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 좋아진다 그래서 막 베팅하시기보다는 제가 기준을 하나 세워드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 아래로 내려오고요. 달러 인덱스도 103선을 아주 강하게 오늘 뚫고 내려가야지 여러분들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지만 여러분들 단타, 소형주에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강한주식연구소 회원님들이 수익을 100% 이상 뭐 50%에서 100%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 시총 1000억짜리, 2000억짜리, 3000억짜리 이런 소형주가 아닙니다. 시총이 1조 원 넘는 대형주들, 중대형주에서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은 종목들에 목매지 마시고요. 대형주 재미없다는 편견 버리시고 좀 큰 물에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한주식연구소는요.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이고요. 여기에는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매일 추천 종목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지표들 해설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반드시 설치해서 도움을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시는 방법은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댓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강한주식연구소 어플로 오시면 더 많은 자료들 또 추천 종목들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